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오르면서 거래는 맞췄지만 굉장히 종목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소식에 분명히 악재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출렁일만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승으로 끝났죠. 그 상승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보면 엔비디아는 좀 애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적이 좋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쁜 실적이 아닌데 시장 컨센서스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었고요. 평균은 만족시켰습니다. 근데 저 높은 컨센서스는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작용을 하면서 엔비디아 변동성 굉장히 컸었는데 엔비디아도 잘 선방하면서 주가를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 모습들로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가 플러스를 보여줬죠. 네,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주택 거래가 조금 더 올라가는, 물론 이제 지금 주택 거래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주택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은 아니죠. 우선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죠. 대출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물론 매물도 적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보다 조금 더 회복이 됐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 전체적인 미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경제 상황이 나쁘지가 않죠. 특히 고용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고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지표들은 향후에 이번에는 개선이 된 상황이 나왔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었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택 지표도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견조하다. 미국의 경기는 나쁘지가 않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좋았습니다. 국내 시장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장 후반까지도 힘을 계속적으로 냈죠.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찌됐든 장 후반까지 힘을 계속적으로 좀 내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점. SK 하이닉스도 막판에 좀 밀리진 않았어요. 하락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걱정은 한 가지가 있었죠. 4분기 매출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못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다라는 점, 반도체가 나쁘지 않구나, AI가 좋구나, 이런 부분에 시장은 좀 더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넘어와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 미국은 장 끝나고 발표를 했지만 한국은 엔비디아 실적 보고 시장이 열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좀 나올 걸로 보여줬습니다만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코스피는 1포인트, 1.6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의 보합권이죠. 코스닥도 2.2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보합권입니다. 양시장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거래대금이 계속 낮아요. 19일 날이 9조 원이었고요. 20일 날이 7조 8천억, 21일 어제가 8조 3천억입니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사실 기다리면서 엔비디아 실적 걱정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국내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통신주라든지 은행주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는 연말이 다가와서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멘텀이 좀 적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 상승한다라는 이유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분명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확 올라가느냐,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느냐, 실적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수치가 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느냐, 이런 부분 봤을 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사실 코스피에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올라갔지만 어제의 단연 화두는 알테오젠이었죠. 알테오젠, 이 알트비포가 특허권을 침해했느냐 아니냐. 사실 알테오젠이 이 특허권을 잘 피해서 비슷한 물질을 가지고 머크사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은 이 틈새 시장을 좀 잘 파고들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그런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제기가 됐죠. 그러면서 알테오젠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19일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고 20일에 알테오젠 발표를 했고 어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20%까지 꽤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그러면서 1.14%로 하락을 했는데,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죠. 18조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높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가 갔을 때에는 이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알테오젠의 낙폭이 줄어들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투심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사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더 있었으면 시간이 연장이 됐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은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알테오젠이 어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헬스케어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다른 종목들까지도 투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어제는 나타났었고요. 당분간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모멘텀이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권은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데, 사실 연기금 매수는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위로 우상향하지는 못합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시장을 이기면서 시장가로 계속 매수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진 못하지만 바닥권을 분명히 확인시켜줄 수는 있거든요. 아래로 떨어지는 주식은 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라면은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죠.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매도를 살살하게 됩니다. 천천히 하게 되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기금이 국내 시장을 드라마틱하게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연기금은 바닥권에서 우량주들을 사면서 증시의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역할로는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2,500선 갔을 때 여기에서 2,600선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는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이 추가적인 모멘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에서 무언가 폭발적인 무언가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와 경제는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견조했고 또 국내 증시는 상승 재료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파라다이스나 기아, 한국전력, 우상향을 하고 있거나 견조한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윤정식 상무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데서 찾으셨나요? 네, 연기금에 좀 포커스를 맞춰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사면서 시장이 바닥 확인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어떤 종목 사는지,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때 미리 좀 타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연기금, 사실은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 주식 투자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연기금에 있어서 국내 주식 투자는 상당히 작은 포션입니다. 절대적인 비중에 있어서는 채권 비중, 다른 쪽 투자가 좀 더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서 매수를 할 자금 자체가, 절대적인 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이런 순매수에도 시장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기금이 시가총액 10위권 내 대형주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고요. 11월 달 들어서 그 다음이 네이버, 그 다음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삼성전자가 11월 6일에서 19일까지 2,864억 매수를 했고요. 네이버가
914억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죠. 당선자가 승리를 확정한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1,56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했거든요. 외국인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2조 1,0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1조 1,560억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1조 좀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개인보다 연기금이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어떤 종목 사는지 좀 살펴보면 대형주 사거든요. 그 중에서도 초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속하는 업종별 대표 1등주, 블루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블루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현대차,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 2던 정도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의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액 1조 1,560억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5종목이 50%를 좀 넘어요. 5,771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사실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금액이 크진 않지만 외국인 순매수는 네이버, 삼성중공업,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네이버만 겹칩니다. 그 외에는 종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저평가 대형주. 이 저평가라는 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도 싸지만 가격 자체가 낮은 상태일 때를 좀 더 사실 가산점을 주면서 좀 더 매력도를 느끼면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주요 대형주가 트럼프 당선 사실은 유력해질 때부터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가 매수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져도 사실 좀 문제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방어, 흑기사의 역할로 백기사의 역할로 들어오면서 사실 좋은 모습을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중소형주보다도 대형주가 가격이 쌌을 때 변동성도 적고요. 방어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수익률은 중소형주보다는 낮을 수는 있지만 안정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변동성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상승할 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가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 역할을 했고요. 중소형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 대형주가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장 말씀드릴 때도 얘기 드렸지만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당분간 나올 모멘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박스권이고요. 누군가 사주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연기금이 사는 이런 대형주들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 중에 17개 제약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이제 5조를 넘었고요.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고 공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공장 이후에 모든 기술력이 집약된 5공장도 내년에 가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한 가지 사실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최근에 한 2주 정도 보면 좋지 않았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악재는 하나도 없었는데 조정받았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기금과 관련지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던 대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0만 원까지도 갔다가 90만 원 위태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봐야 한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내다보십니까? 네, 수급적으로 사실 외국인은 시장을 다 팔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점,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선 10만 원에서 매물은 좀 소화하겠지만 목표가는 10만 원보다는 10만 5천 원, 사실 이전 고점 부근이죠. 10만 5천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기금의 수급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조금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배당에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네. 이 찬바람 부니까 배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인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당의 매력 어떻습니까? 네, 찬바람 불었을 때 사실 찬바람 불면 배당주 증시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밸류업도 나왔죠.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 밸류업에 대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FOMC에서도
금리를 낮췄죠. 국내에서도 물론 금리가 아직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인하했지만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거는 확실한데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인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도 한층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고배당주들은 코스피는 약세를 보여줬죠. 코스피가 어제 잘 마감했고 최근 들어서 대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500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하락했죠. 최근 들어서 본다라면 배당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고 어제 같은 경우 밸류업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금융주랑 통신주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우리금융지주라든지 LG유플러스, 삼성화재, KT, 이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다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블루칩 담았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배당주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주는 경쟁자가 다른 주식이다, 성장주다라기보다는 배당주는 채권과 예금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채권 금리도 떨어집니다. 이자 소득이 줄어들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자가 줄어들면 기업들도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배당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환경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당주들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여러 주도주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헬스케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동차는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를 이끌어갔던 성장주들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은 쉬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장이고 시장이 그리고 모멘텀도 필요하지만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배당주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SK텔레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들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았죠. 통신주는 사실 전체적으로 좀 심심합니다. 심심한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주 같은 경우 SK텔레콤 특히 포트폴리오 기본적인 본업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통신사 이동이 이전처럼 활발하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 광고 비용이 적게 들고요. 무선 가입자들이 전체적으로 해지를 덜 한다.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가산점을 주면서 SK텔레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AI 그러면 통신에서 SK텔레콤, 플랫폼에서 네이버 얘기 많이 하죠. AI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SK텔레콤입니다. 그러면서 이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ADAS를 비롯한 ADAS를 필두로 해서 ADAS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6.5%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데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사업과 관련해서 SK텔레콤, KT, 증권사에서 많이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방은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 박스권에서 지금 살짝 아래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고점이 9월 달에 기록했던 59,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연기금도 사실 SK텔레콤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목표가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계절적인 요인에다가 AI까지 들어가 있는 통신주가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건설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주들 최근에 조금 쉬는 모습들 보여줬다가 어제 같은 경우 시장 관심을 한 번 더 받았죠. 예, 건설주 중에서 GS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무난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건축, 주택 부문에서 현장 원가 점검에 따라서 원가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커버를 하면서 실적을 잘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일회성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순이익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도 GS건설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오른쪽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주가의 다시 상방을 향한 그런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당분간은 좀 혼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미분양 발생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은 좀 예외입니다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미분양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 상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익스포저가 GS건설에 굉장히 높고 수도권은 분명히 좋거든요. 가격도 상당히 높고 분양 단가도 높은 상황이지만 분양도 잘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 매출 채권은 일부 발생하겠지만 수도권에서 메울 수 있는 부분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GS건설 향후에는 업사이드,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이 코너를 통해서 건설주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셨고 또 대형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조언도 해주신 바 있으십니다. GS건설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네, 1차적으로는 사실 2만 원 정도까지는 사실 매물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조금 더 좋아진다, 아니면 금리가 한 번 더 내려온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건설주 가볍게 좀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2만 원 잡으시고요. 2차적으로는 사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신다면 정고점 부근이죠. 2만 2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정식 상무의 세 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기금은 블루칩을 담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 10만 5천 원이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들은 또 배당주를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안정적인 본업과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SK텔레콤 목표가 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네요. 호실적과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보면서 1차 2만 원, 2차 2만 2천 원 중장기로 내다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